회사 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요. 퇴사하고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는 생각보다 갑의 위치에 있었구나. 회사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고, 위에는 임원도 있고, 대표도 있고, 그래서 내가 무슨 갑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혼자 사업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회사 이름 뒤에 숨어 있었구나. 회사의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이 아니라 을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을도 아니에요. 병 전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 왜 대부분 을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 사업이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갑과 을이라고 하면 회사와 거래처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통상 돈을 주는 쪽이 갑이고 돈을 받는 쪽이 을이다. 구매하는 쪽이 갑이고 판매하는 쪽이 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회사 안에도 갑과 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에 보면 경영기획이나 재무 관련 부서는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쥐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가 됩니다. 반대로 예산을 받았어야 하는 부서는 상대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그렇죠. 광고를 하든 프로모션을 하든 캠페인을 하든 일단 예산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회사 안에서는 예산을 받는 입장이지만 외부 대행사나 협력사와 일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마케팅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쪽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갑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영업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책이나 예산을 받아야 하니까 을일 수 있지만 외부 거래처나 협력사 앞에서는 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고정된 신분이 아닙니다. 누가 돈을 쥐고 있느냐, 누가 선택권을 쥐고 있느냐, 누가 더 아쉬운 상황이냐, 이것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면 이 관계가 더 선명해집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시장에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누구나 줄 서서 사야 하는 압도적인 브랜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반도체처럼 공급이 부족한 제품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판매하는 쪽이 오히려 갑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혼자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객이 줄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이름만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에 나가면 비슷한 상품, 비슷한 서비스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명함만 내밀어도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습니다. 메일을 보내면 상대가 답장을 해주고 미팅을 잡자고 하면 일정이 잡히고 회사 이름만으로도 기본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순간 그 배경이 사라집니다. 이제 상대는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봅니다. 나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혼자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왜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시장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대부분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명함에는 대표라고 적혀 있어도 현실에는 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이 됐다고 바로 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서 오래 일하다가 퇴사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내가 보낸 메일에 거래처가 빨리 답장을 해줬고, 내가 자료를 요청하면 상대가 맞춰줬고, 내가 미팅을 잡자고 하면 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내 위주로 시간이 흘러갔죠. 업무도 내가 원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 내 능력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내 힘이었을까요? 회사 브랜드, 구매력, 회사의 예산, 회사의 조직력이 내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나면 그게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깍듯하게 대했던 거래처가 이제는 내 연락을 바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가 이제는 내 제안을 검토하는 담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는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내 과거 직급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부장 출신인지 팀장 출신인지 대기업 출신인지보다 지금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의 명함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고객이 궁금한 건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순간 을의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뢰 연습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을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을력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소통하는 능력, 거절당해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능력, 내가 아쉬운 위치라는 걸 인정하는 능력, 그러면서도 내 기준과 가치는 지키는 능력. 이게 사업 초반에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메인 지식이 부족했다, 기획력이 부족했다, 마케팅과 세일즈를 못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 의뢰의 연습이 부족했다. 회사 안에서 오래 갑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의뢰의 감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제안하는 것,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거절당했을 때 다시 정리해서 접근하는 것, 불편한 요구를 정중하게 조율하는 것,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실력은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제품도 나쁘지 않고 서비스도 괜찮고 이상하게 거래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반에는 실력으로만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의뢰의 입장에 서면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거래처와 밥을 먹고 나서도 괜히 말을 너무 세게 한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문장이 너무 딱딱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카톡 하나를 보내도 지금 보내도 되는 시간인지 너무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별건 아닌 일이 을의 입장에서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나와 일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면 거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아무리 괜찮아도 커뮤니케이션이 불안하면 상대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 초반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직 브랜드도 크지 않고 레퍼런스도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 상대가 보는 건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온라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업한다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온라인 강의, 전자책, 컨설팅, 프리랜서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형태가 뭐든 초반에는 대부분 을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구매할 때에는 즉 소비자일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판매자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구나. 고객 한 명의 리뷰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구나. 플랫폼 안에서 장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사장이 된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고객, 플랫폼, 거래처, 시장 앞에서 계속 선택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초반에는 을의 감각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을이 된다는 게 비참한 건 아닙니다. 자존감을 낮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을이라는 건 그냥 내가 지금 선택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가치를 먼저 보여줘야 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문제는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계속 갑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왜 답장이 이렇게 늦지?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자존심이 매출보다 앞서기 시작하거든요. 사업 초반에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게 체면인지 아니면 생존인지. 내가 증명해야 할 게 과거의 직급인지 아니면 현재의 가치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과거의 회사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사를 준비하거나 혼자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의뢰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제안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팔아본 적이 있는지, 거절당하고도 다시 정리해서 다시 트라이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경험이 없으면 퇴사 후 사업은 생각보다 낯설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내 역할만 잘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업을 하면 모든 관계가 내 책임이 됩니다. 팔아야 하고, 응대해야 하고, 조율해야 하고, 사과해야 되고, 다시 제안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견디는 능력이 사업 초반의 생존력과 연결됩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했다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을 벌 것인지, 매출을 만들 것인지, 사업을 성장시킬 것인지. 목표가 분명하면 자존심을 다루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사업 초반에는 자존심이 자주 건드려집니다. 제안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견적이 깎일 수도 있고, 상대가 생각보다 나를 대단하게 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게 자존심인가? 목표인가? 물론 자존감까지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존감은 지켜야 합니다. 내일의 가치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직급, 회사 다닐 때 받았던 대우, 그때의 권력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을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오히려 이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더 빨리 배웁니다. 상대의 입장을 보게 되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갑으로 살던 습관을 내려놓고 을의 감각을 익히는 순간 사업은 조금씩 진짜가 됩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면 내 실력만 보지 말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을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업은 사장이 되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갑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을이라는 위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우고 버티고 신뢰를 만들고 결국 자기 힘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어쩌면 성공한 을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현실적인 사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